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이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문정부 당시 진행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곳곳에서 부실 운영이 드러났다고 밝혔죠.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실태 조사 결과인데요. 지자체 12곳을 선별 조사했는데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2천여 건, 그리고 이로 인해 부당하게 대출 또는 지급된 자금이 2천억 원에 달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선 후보 시절 태양광 사업 관련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이 운동권 정권이라는 게 자기들 끼리끼리 해먹는 패거리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리 다 나눠갖고 또 이권도 전부 나눠갖고 이번 정부에서 한 저 태양광이니 이런 공사 발주한 거 여러분들 이제 정권 바뀌면 하나하나 한번 보십시오. 누가 다 해먹었는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조사 결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비판하자 민주당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거다. 여전히 검찰총장이냐며 맞섰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했습니다. 개탄스럽다는 강도 높은 말로 비난했는데 사실상 강력한 사법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에 대한 모욕죽이다, 망신죽이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덮고 원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시대 역행적 발상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뭔가 그런 의도를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한다라면 그건 저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 역행의 좀 발상 아니냐 싶어서 염려된다는 것이죠.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을 두고도 여야 간 날선 반응이 오갔습니다.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시행할 때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표적감사, 정치개입 등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감사원의 폭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방어벽을 쳤습니다. 감사원의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는 정상적인 감사원의 행보를 위한 모든 노력들을 강구해 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법안이라며 헌법 체계를 파괴한 발상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받지 않으며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또 어민 북송 사건, 이에 이어서 또 이번엔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까지 신구 권력 사이의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순방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기간에 당 지도부가 자신을 겨냥해서 뭔가를 꾸미고 있을 거다. 제명 시나리오를 가동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건 윤리위 고유 업무라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또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이런 주장을 두고는 국민도 지쳤다. 이제 그만!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동시에 새 원내대표 선출에도 속도를 내면서 당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을 추대하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재선의 이용호 의원이 전격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이경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의원은 주호영 추대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당을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의 위기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도 원내대표 돌려막기, 추대론 등
과거 회기적 발언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중진인 김학용, 윤재욱, 박대출, 조혜진 의원 등이 출마를 고심 중인데 추대냐 경선이냐 또 윤심이 어디 있는지를 두고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합의 추대가 좀 어렵게 되는 구도로 가는 게 아닌가. 그에 따라서 좀 생각을 좀 가다듬어 봐야겠습니다. 의견들이 분분하신 것 같은데 쭉 들어보니까 좀 고민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관건은 주호영 의원의 경선 참여 여부입니다. 주 의원의 결정에 따라 판도가 뒤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내에선 주 의원이 결국 경쟁에 뛰어들 거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주 의원은 아직 공개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경선을 할지라도 좀 전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을 안 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선출 시점을 두고도 이견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준석발 가처분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원내대표를 뽑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또 정진석 비대위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법원의 결정을 본 이후에 원내대표를 뽑아도 괜찮다. 당 지도부는 이를 곧장 일축했습니다. 지도체제를 서둘러서 확립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 아니냐, 이런 인식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새 비대위 위원 6명에 대해서도 직무를 정지해달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외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오는 28일에 신문이 진행되는데요. 같은 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국민의힘 내용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